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스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하는 게임들은 흔하지 않은데요. 오늘은 수상할 정도로 유저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버린 게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아르멜로입니다. 동화 같은 배경으로 보드 및 카드 게임과 RPG 시스템을 도입한 턴제 기반 게임입니다. 요약하자면 문명 형식의 수상한 보드게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플레이어 및 캐릭터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과 보드게임 특유의 운적인 요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게임에는 다양한 승리 조건이 있지만 그중 가장 직관적인 승리 방법은 가운데 있는 사자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라운드마다 있는 다양한 변수와 무작위적인 요소들 때문에 승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플레이 후기 중에서는 취향이나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 게임을 몰랐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울 지경이다 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팀에서도 수상하게 토끼 캐릭터인 엠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출시한 지 9년이 다 되어가는 오래된 게임이지만 아직도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게임은 아르타입니다. 영웅을 꿈꾸는 견습용사 차야는 길드의 승급시험 도중 배가 고픈 나머지 에피의 빵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게임의 주된 구성은 주인공의 빵집 알바와 재료 수집 파트로 나뉩니다. 재료의 기반이 되는 몬스터들을 사냥하고 이후 재료를 이용해 빵을 만들어 팔게 됩니다. 판매하는 빵들은 구해오는 재료에 따라 제작 가능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빵 중에서는 설명이 자극적인 빵도 있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있는 이 자극적인 빵은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타이쿤 파트는 손님에게 빵을 판매하고 주변에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치우며 청결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판매는 QTE 방식의 미니게임으로 진행이 되어 지루할 틈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빵이 없는 경우 손님들은 불만을 표하며 나가기 때문에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통해 재료를 낭낭하게 수집해야 하는데요. 귀여운 애니메이션 도트 그래픽에 꽤나 맛있는 채찍질이 더해져 시간 가는 줄 모르던 게임이었습니다. 아르타는 현재 스팀에서 데모 플레이가 가능하며 앞으로의 소식과 개발 일정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스팀 찜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라이카입니다. 서부시대의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한 오토바이 슈팅 메트로베니아 게임입니다. 처음에는 조작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맛을 보면 다시금 찾게 되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총을 쏘고 튕겨내는 시원하고 호쾌한 액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포인트로 여기에 더해 게임 내의 BGM은 테이프라는 수집 요소로 제공이 되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황야를 질주하며 음악을 감상할 때의 낭만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게임의 아트도 사막이 배경이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색감과 특정 맵마다 달라지는 분위기가 게임의 맛을 더 살리는 것 같은데요. 왕수의 경우 초반 컨트롤이 많이 어려웠지만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살아나며 몇 번이나 플레이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점점 방법을 터득해 구간을 클리어하는 순간은 정말 짜릿하다라는 표현이 딱이었는데요. 라이카는 현재 스팀에서 데모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선한 모터바니아 장르의 빠른 템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스도레 갈리아입니다. 그래픽만 보면 고전 3D 게임의 폴리곤 디자인이라 출시 당시 많은 유저들이 압도적 긍정적이란 평가를 남겨 의문을 가졌는데요. 비주얼적인 부분은 일부러 고전 게임 느낌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 이후 생각보다 액션성이 강해 손맛이 좋다는 후기들이 있었는데요. 캐릭터들의 이동과 움직임 자체에 느껴지는 액션성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 플레이는 길을 찾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액션을 해금하게 되면서 벽을 타고 슬라이드로 날아다니는 움직임만으로도 꽤나 매력적인 게임이었는데요. 피지컬이 따라준다면 탐험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어마다의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염소, 토끼와 비슷한 모습의 여성형 수인으로 바지를 입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설정에 추가로 바지를 입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를 안 입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플레이 후기 중에서는 꽤나 수상한 후기들도 존재했는데요.
여러 후기 중 순한 맛으로 대체하며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레토피아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도망자 신세가 된 주인공 엘리지베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엘리지베스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여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의 몰입감은 여타 운영 게임보다 더욱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편집자 김씨는 잠깐 찍먹해보려고 켰다가 정신 차려보니 새벽 4시였다고 하네요. 또한 시민들에게 무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 그에 맞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민들은 불행해지며 행복도를 채우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국고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도 게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 자연재해나 날씨 등의 영향과 종종 습격해오는 적들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는 높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기자기한 그래픽 덕분에 도시계획 장르를 캐주얼하게 접하기 좋은데요. 직업별로 옷을 갈아입는 귀여운 시민들과 하찮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의 힐링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레토피아는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정식 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나 높은 완성도와 충분한 볼륨으로 인해 앞으로의 개발이 기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컬트 오브 더 램입니다. 게임의 시작은 주인공인 어린 양이 참수당하며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 신적 존재를 만나 그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된 주인공은 불로불사가 되어 교단을 만들고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상의 종교단체인 만큼 사이비, 세뇌, 포교, 학살 등등 다양한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그래픽이 귀여운 동물 캐릭터에 아기자기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크게 공동체를 관리하는 경영 파트와 자원 및 신도를 얻을 수 있는 던전 파트가 나누어져 있고 두 파트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던전의 경우 적을 해치우고 능력 포인트를 얻어 강해지고 자원을 수집해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공동체는 내부의 신도수와 충성도에 따라 플레이어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신도를 많이 늘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문제는 신도들을 개별적으로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신도가 너무 많아도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추종자들이 번식을 해 알을 낳는데요. 다행히 앞서 말한 게임의 특징 덕분인지 자세한 묘사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컬트 오브 더 램은 스팀에서 3월 11일까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본인의 방향대로 가상의 종교를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임들은 게임성이 워낙 좋아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몇몇 게임은 앞서 해보기가 가능하니 한 번쯤은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